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매주 핵전쟁이 모든 걸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찍 일어나 교복을 단정히 입고 시험을 치러야 했던 시간들. 1960년대에 자란 세대는 바로 그 감각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었죠. 그들은 단지 위기에 대한 뉴스를 들은 게 아니라 책상 아래로 몸을 숙이고 머리를 감싼 채 최악의 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반복하며 그것을 몸으로 익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경험이 그들을 마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함을 대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만들어냈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속 어딘가에 자연스레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위협인지 아니면 곁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미래의 가능성인지 스스로 가려내는 힘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드문 형태의 감정적 절제를 길러냈다고 생각해요. 모든 두려움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법,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반응을 아껴두는 법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위기 앞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감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황과 공포가 결말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일찍이 알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위협으로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구호가 울려 퍼지던 공기 속에서 그들은 조건이 붙은 낙관을 키워냈습니다.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은 품되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함께 받아들이는 태도였죠. 어쩌면 가장 큰 차이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일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격변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알고리즘의 필터를 거치지도 화면 속 인터페이스에 의해 부드럽게 가공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숙제를 끝내야 했던 아이는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 연약함에 대한 자각과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무감이 나란히 존재했던 경험이 아주 독특한 심리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순진하게 보지 않되 그렇다고 위험의 모든 행동력을 빼앗기지가 않는 상태.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대신 삶의 우선순위 안에 조용히 자리 잡게 하는 법으로 스스로를 단단히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세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유독 마음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허락되었던 자유의 크기입니다. 초등학생이 몇 킬로미터를 혼자 걸어 학교에 가고 차가 많은 교차로를 스스로 건너고 급한 일이 생겨도 바로 도움을 청할 휴대전화 하나 없이 길을 선택해야 했던 시간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통제된 범위 안에서 주어진 작은 모험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른이 곁에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이의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파악하고 위험을 가늠하고 낯선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는 법을 스스로 익혀가죠. 그것은 단순히 길 위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힘의 출발점이었을 거예요. 실제의 위험과 부딪히는 경험,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친구와 크게 다투는 일들.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긴장에 대한 일종의 내성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처음 겪는 아픔이 여러 겹의 보호막에 쌓여있지 않을 때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작은 상처는 작은 상처로 남고 한 번의 지적이 곧 나 자신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은근히 받아들인 메시지는 세상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보호보다 오래 남는 힘이 되었겠죠. 저는 그 자립의 감각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능력 부족의 증거로 여기기보다 성장 과정에 당연히 포함된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시선. 놀이터에서 누군가가 모든 갈등을 중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손을 잡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어른의 감독이 없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사회적 감각을 익히는 수업이었겠죠. 분위기를 읽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는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즉각적인 심판이 없었기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실제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끊임없는 인정에 덜 의존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들. 위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을 점점 좁혀가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걸었던 길과 스스로 일어섰던 수많은 순간의 기억은 아주 평범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의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를 조용히 빚어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돈이 손에 잡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차갑게 식은 동전을 손에 쥐고 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던 소리를 들을 때 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기란 어려웠겠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모아둘지 그 선택은 늘 작은 내면의 협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카드 결제도 화면 속 숫자만 바뀌는 방식도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줄어드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는 경험은 대가라는 개념을 몸으로 이해하게 했을 겁니다. 한 장 한 장 살았을 때마다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미루는 일은 추상적인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감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욕망과의 관계도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갖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포기해야 할 무언가와 맞바꿀 만한지 스스로 묻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 언제든 원하는 컨텐츠를 꺼내볼 수 없는 리듬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고, 듣고 싶은 노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길 기다려야 했고, 편지는 며칠을 건너서야 손에 닿았죠. 바람과 충족 사이의 공백이 즉시 메워지지 않는 환경. 저는 바로 그 틈에서 인내가 자랐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앞당길 수 없을 때 사람은 그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요. 흥미로운 건 기다림이 단지 참는 힘만을 키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다림 끝에 마주한 순간은 서둘러 소비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래 음미되었고 조금 더 깊이 남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시간과 가치의 관계를 본능처럼 이해하는 세대가 되었을 겁니다. 모든 의미 있는 것이 즉시 도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느림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던 환경에서 자라며 긴 호흡을 견디는 힘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겠죠.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목표에서도 성과는 쌓여가는 것이라는 감각. 그것은 보수적이어서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들여야만 무언가가 완성되는 세계를 살아본 사람들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기에 규율이나 자립심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해요. 그 세대를 특별하게 만든 건 인류가 가장 눈부셨던 순간과 가장 아팠던 장면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이 창조적으로 폭발하듯 변하고 있었죠. 새로운 문화적 상징이 태어나고 오래된 질서를 흔드는 사회적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암살 소식이 전해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비극적인 장면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 극단적인 대비는 묘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면서도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공동의 꿈이 한순간에 폭력으로 멈춰설 수 있다는 걸 본 사람은 진보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그들 안에는 조금 다른 결의 낙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복잡하다는 걸 알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까운 태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순간, 그것은 과학적 성취를 넘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격변은 권력과 제도, 그리고 인간이 지닌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그 두 극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들은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름이나 직함보다 실제의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징이 무너지고 약속이 배반되는 장면을 직접 본 세대였으니까요. 구호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신뢰하고 권위 그 자체만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태도. 모든 가치가 질문받던 시대를 통과하며 질문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었겠죠. 그것은 이유 없는 반항이라기보다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함께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상과 현실 감각이 뒤섞인 그 태도는 일종의 조기 성숙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꿈꾸되 언제나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상태. 희망과 비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당겨지며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면서도 모든 성취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잊지 않는 감각. 어쩌면 바로 그 긴장 속에서 그들만의 단단함이 서서히 다져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렷하게 남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단단한 심리적 토대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고 스스로를 돌보는 자유를 일찍부터 감당하고 기다림이 일상이었으며 문화적 충격이 연이어 밀려오던 시간들. 그런 환경을 지나며 사람은 처음의 연약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겠죠. 부러지거나 아니면 적응하거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결국 적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회복력이라는 것이 타고난 선물이라기보다 현실과 충분히 맞닿아 본 결과라고 생각해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모든 실망에서 즉시 구해지지도 않은 채 그들은 감정을 피해가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감각. 자립심과 인내, 그리고 조건이 붙은 낙관이 한데 어우러지며 현실적이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삶이 원래 그런 것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분명한 배움이 보입니다. 희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흔들려 보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 다시 불확실성이 시대의 중심 주제가 된 오늘,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한 시선을 건넵니다. 완벽한 안전을 찾기보다 무엇이 진짜로 염려할 일이고 무엇이 단지 소음에 불과한지 가려내는 능력. 모든 충돌을 없애기보다 작은 부딪힘을 견디며 오래 버틸 힘을 기르는 태도. 그 세대는 실패의 가능성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둠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빛은 저절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심리적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언제나 흔들리기 쉽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의미를 가진다는 현실적인 믿음 말입니다.